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연평균 6%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6% 달성할 수 있겠네요. 시작 한번 해보시죠. 저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안정적인 투자를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은 이제 수익도 좀 제한적이지만 손실도 제한적일 수 있었죠. 그럼 보수적인 전략, 저는 방패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권은 방패입니다. 그럼 주식은 창과 같은 이야기로 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높인다라는 말은 장을 높게 들어서 기대 수익을 키우겠다라는 것이고, 방패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들께 연 6%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투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용을 해왔냐면 1988년부터 지금까지 자금을 운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수익률은 연평균 5.92%의 수익이 나 있어요. 거의 6%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어떤 해는 높은 수익이 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나기도 했겠지만 꾸준한 수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럼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럼 제가 오늘 실제 ETF를 한번 사는 관점으로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 보이실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5.92%의 누적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산별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주식에 대한 비율이 47.5%, 창이 한 반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에 대한 비율이 36.7%, 그리고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약 15.8%에 대한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룰 일이 있겠지만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보통 대체 투자에 대한 성격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배당의 투자도 보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의 비율과 방패의 보수적인 비율이 거의 5대5 정도의 비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국민연금은 매년 6%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연금을 한번 카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세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국내 주식형에 대한 비율이 13.2%, 해외 주식의 비율이 34.2%. 공단도 해외 주식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외 채권에 대한 비율이 36%라고 아까 했었네요. 이 금액들을 한번 따라해 볼 겁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 ETF가 존재하겠죠. 제가 영상에서 ETF가 무엇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ETF는 이제 전반적인 자산에 자금을 투자해서 묶음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ETF라고 했었네요. 그러면 공단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의 비중이 많을 것 같으세요? 떠오르시는 기업이 있나요?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떠오르겠죠.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개별주로 지금 쓰여있는 13.2%의 비율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상위 기업으로 묶어놓은 그러한 ETF를 13.2% 정도 투자한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실제 한번 투자해 볼까요? 제가 ETF들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국내 주식형 ETF, 대표적인 ETF 무엇이죠? 자,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라고 쓰여있는 이 내용들은 운용사, 자금을 운용하는 곳의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고요. 그 뒤에 쓰여있는 200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상위 200개 기업을 담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중에 13만 원 정도는 코덱스 200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의 끝자리는 맞춰가지고 한번 사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 34.2% 어떤 것 사면 좋을까요?
나스닥. 오, 예, 나스닥 등장했습니다. 물론 해외라고 하면 미국만 있진 않겠지만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등등등 다양한 곳이 있겠지만 전 세계 시장 중에 이제 미국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미국형 ETF만 담고 있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ETF 많이 있죠? 그런 ETF를 한번 타이거로 해볼까요? 타이거 S&P 500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런 ETF를 34만 원 정도 담아보시면 주식형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과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채권의 비율. 한번 볼까요? 국내 채권에 대한 비율이 29%, 해외 채권이 7% 정도 되어 있는데 채권에 대한 내용은 만기,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오래 빌려주면 만기가 긴 것이고 돈을 짧게 빌려주면 만기가 짧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가 더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채권을 볼 때는 이제 만기가 뭐 단기, 짧은 것들, 그리고 10년 만기, 20년, 30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만기가 너무 길면은 조금 출렁출렁 거리는 게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채권들은 이제 한 10년 안쪽 만기가 그 정도로 남아있는 채권들을 담아 놓는다면 조금 안정적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들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10년물 채권 이런 것들도 눈에 보여요. 그런 ETF들도 지금 명칭들이 뜨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 30% 정도 국내 채권을 담으면 되겠고요.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7%를 담는 그런 전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 한 10년물 안팎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넣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채권의 비율도 한 37만 원 정도 담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체 투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 내용들은 제가 아까 리츠라는 설명을 했었죠. 리츠는 이제 앞자리를 따서 REIT라고 불러요. 리얼 에스테이트의 약자인데 부동산에 간접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세를 받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리츠들을 모아놓은 리츠형 ETF도 존재합니다. 이 ETF에다가 한 15만 원 정도를 담으시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거의 카피앤돼요.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이제 채권의 만기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아니면은 이 ETF들을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싣습니까? 이런 미세 추정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좀 생소하고 어렵다라고 본다면 큰 그림을 맞추는데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이제 ETF들의 각각의 내용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ETF들도 하나씩 다뤄보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포트폴리오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